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9월 1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론스타에 대한 2,800억 배상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론스타 사건은 아주 비싼 값을 치른 금융학습이었죠. 우리나라 금융사에 있어서 아마도 흑역사로 기록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제 판정만큼은 론스타에게 6조 3천억 원을 뜯길 뻔한 것을 3천억으로 막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단히 선방했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조가 넘는 배상 청구액을 이렇게 3천억으로, 이거 이자 포함입니다. 6조 3천억 원 중에 4.6%만 인용이 되어서 3천억으로 삭감이 됐죠. 이렇게 삭감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2011년 유죄 판결이 난 것,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밝혀냈던 당시 대검 중수부 그 수사팀에 바로 이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윤석열 정부의 정말 핵심 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한동훈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재산을 지켜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 줘야 된다라고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다수의 언론,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까지 지금 이 론스타 사건을 두고 당시 금융당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얘기죠. 아니, 론스타 문제는 제가 금융사에 있어서 정말 흑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임을 물으려면 애초에 2003년에 왜 정말 그닥 부실 기업도 아니었던 이 외환은행을 왜 그렇게 헐값에 론스타에 매각을 했느냐. 그때부터 잘못되었다. 아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런 일이었죠. 그러면 2003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 2006년경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기소도 했고 이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아니라 불법 매각이다라고 해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죄 판결이 나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외환은행이 아주 헐값에 매각되었던 그 모든 이면에 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금에 와서 이걸 그 실체를 다시 드러내고 수사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는데 사실 자격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이 있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산업자본이 이 금융기관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대주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여러 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펀드 1호, 2호, 3호, 4호를 만들었던 이런 사모펀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산업자본이다라고 해서 그 자격이 안 된다라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격이 안 되는 론스타에게 이 외환은행을 왜 매각을 했느냐,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BIS, 즉 자기자본 비율을 일부러 8% 아래로 고의로 떨어뜨리는 이런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즉 자기자본 비율 조작 의혹이었는데 이건 멀쩡한 기업을 일부러 부실 기업으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의혹이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축소시킴으로써 외환은행이 일부러 부실 기업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까지 터지게 되죠. 자, 그래서 산업자본인 자격이 안 되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BIS 비율 조작까지 있었던 것, 그리고 이 투자 자금, 그러니까 론스타의 투자 자금에 국내 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됐다. 그래서 뭔가 국내의 아주 검은 돈이 상당 부분 투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2006년부터 아주 수많은 재판이 있었고 기소가 되고
아주 몇 년간에 걸친 그 재판이 있었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 외에는 외환카드 불법 매각이 되었다. 그래서 배임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 최초에 론스타에게 이 외환은행을 넘긴 것, 이것부터가 매우 잘못됐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여기에 남겨져 있지만 이걸 지금에 와서 파헤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죠. 그러나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이걸 가지고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이 외환은행을 다시 한번 론스타가 HSBC에 팔려고 했다가 무산되고 결국 2012년에 와서 하나금융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 자, 당시 매각 승인이 늦어진 점을 론스타가 문제 삼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당시 이명박 정부의 금융당국이 이걸 지체시켜서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 이명박 정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 이 공무원들이 책임져라. 지금 이 책임을 따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나간 것이죠. 자,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거의 5년간 계속 론스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에서 왜 론스타에게 헐값 매각을 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뻥튀기 시켜서 매각하고 빠져나가는데 완전히 먹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눈치 보느라 당시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 똑같이 문제 제기를 했던 언론과 민주당 측이 이걸 가지고 당시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뭔가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을 따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죠. 아니, 원천적인 문제를 삼으려면 2003년으로 돌아가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당시 이 재경당국 담당자들을 글쎄요, 소환하면 모를까, 완전히 번지수가 틀린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어제 결론은 나왔고 앞으로도 지금 취소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혔는데, 자,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의견이 크지만, 자, 오늘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아니다, 근거가 충분하고 뭔가 의미가 있다. 자, 저런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목이 론스타 배상 취소 신청, 근거가 충분하고 의미도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사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에 2,890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은 여러 측면에서 성찰해야 할 과제를 던졌다. 개방경제의 수혜 국가로서 국수주의나 폐쇄적 사고는 경계해야겠지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한국이 투기자본의 만만한 먹잇감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1일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취소 신청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자,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했는데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4조 6천억 원의 차익만 봐서 6조 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배상 결정의 핵심 근거는 정부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매각 승인을 미루고 가격 하락에는 개입했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정부가 취소 신청해서 론스타의 100% 과실을 입증할 정황은 충분하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년 11월이고 금융위가 인수를 승인한 것이 2012년 1월이다. 자, 그래서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지연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저는 싶은데, 자, 그래서 어제 그 판정부의 3명 중에 1명은 한국 정부에 전혀 과실이 없다, 한국 정부의 과실을 0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3명 중에 1명 소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나머지 2명의 의견으로 간 것이었죠. 자, 계속 보시면, 그러나 론스타는 이미 2006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되어
2011년 10월에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부로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된 만큼 매각 심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표된 판정 결과를 보면 3명의 재판관 중 1명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수 의견은 400여 페이지 분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는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취소 신청 인용률이 10%에 불과하고 추가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론스타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해 론스타 내부 사정과 심사 지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장관이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구나 현재 6건의 ISDS가 진행 중이다. 이번 이 신청 방침은 정부의 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판정, 물론 론스타 사건이 우리나라 이 금융사에 있어서 워낙에 큰 사건이었고 너무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여전히 론스타로 정말 돈을 벌었던 상당수의 저는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의심을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얼마나 이 국익에 맞게 잘 풀어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니까 좀 결과가 앞으로 어제까지의 결과도 상당 부분 선방했다라고 보지만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